예, 안녕하세요. 예,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비 오는데 하여튼 어려운 자리 하셨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 내년 25년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합격의 요인과 어떻게 하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불합격의 요인을 없애는 그런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받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 또 지금 1660점이죠, 총점이. 그 중에서 올해도 한 890 얼마고, 그러니까 한 900점 정도가 보통 카트라인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분율로 하면 53점에서 55점 사이 보통 이렇게 카트라인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붙는 사람들은 쉽게 붙어 나가는 것 같지만은 떨어진 사람들은 이 점수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걸 받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50%, 그러니까 50%요. 이 성적을 올라가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저는 뭐 1기부터 사법시험부터 쭉 강의를 해봤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50% 정도를 이거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지를. 여기까지 대부분 40점대에서 뭐 47, 8, 뭐 요 정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뚫고 넘어가면은 이건 쉽거든요. 55점, 60점 근처도 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못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죠? 50% 이상을 그 성적을 맞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제가 쭉 이렇게 그 불합격의 원인이라든지 이 점수를 못 받는 원인을 보니까 첫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이제 모든 학원들이 이제 다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학원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유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요새 가장 유행하는 게 관리반이잖아요. 관리반, 그죠? 그래가지고 합격 시간, 그죠? 합격하려면은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험가에서 가장 합격 시간이 뭐 강의 4시간, 혼자 정리 8시간, 이게 이제 그 사법시험 때부터 가장 전형적인 확보하려면 그 강의 시간으로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관리반에서 강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못하니까는 이 강제 때문에 이제 그 관리반이 대유행을 하고 여러분들 관리반 가서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죠? 단점은 이렇게 합격 시간은 확보를 해주는데 결국은 혼자서 동영상을 듣는다든지 혼자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 이런 게 단점으로, 그죠? 이게 장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단점으로는 혼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혼자 공부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책상에만 앉아 있는 이런 그런 시간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있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불합격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해보면은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또 각 과목마다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지나가면 여러분들 말하는 뭐 빵꾸나고 그래 나중에 복구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단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옆에 바로 벨이 있지만은 거기서도 불합격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반을 활용 안 하고 지금 강의반, 그죠? 그래서 민사, 형사, 공법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죠?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실력을 키운다, 그죠? 향상시킨다. 이건 장점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각 강사님들의 훌륭한 실력,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훈련을 받아서 실력을 올려가지고 합격 점수를 확보하는 거 좋은데, 물론 이것도 단점이 뭐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 공부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합격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은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확보를 못하니까는 강의 한 4시간 듣고 혼자서 한 2-3시간 공부하고 이러는 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강의반 듣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강의는 들었는데 그런데 혼자 정리를 안 되니까 또 밀리고 또 그 빵꾸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합격의 요인들은 이렇게 각 단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장점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그렇게 하고 또 강의반의 또 단점이 뭐냐면은 각 학원들이 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
그죠?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양이 좀 적은 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서 빨리 이제, 그죠? 시간도 그냥 짧은 시간으로, 그죠? 그래서 6회, 뭐 민사법을 6회를 한다든지, 뭐 9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빨리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패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변호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문만, 그죠? 민사 일문만 매도 150점이다. 그럼 문제가 한 10개 돼버리잖아요. 그죠? 양이 엄청 많잖아요, 양이. 그죠? 양이 많고, 그 난이도도 그 평가받기를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도 많고 난이도 높은 거를 아예 버릇처럼 맨날 거기에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본시험 가도 당연하게 그 문제가 나오니까 푸는데 이렇게 그죠? 각 학원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합격생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그죠? 이런 단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학원에서 해주는 대로 쉬운 거 양이 짧은 것만 하다 보니까는 본시험 가서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아는데 아니니까는 적응을 못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이 단점은 다 빼버리고, 그죠? 빼버리고 장점만 확보하는 그런 반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하면은 가장, 그죠? 좋은 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 시간을 그죠? 무조건 학원에서 강제해주고 12시간 정도를 강제해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유도를 해가지고요. 강의를 듣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 첨삭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죠? 양 단점을 다 없애지 않는가. 그리고 문제도 좀 이렇게 쉬운 문제보다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런 문제 위주로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내년에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에 하나로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잘하는데 불합격하면 이 신림동 지옥 구천을 헤맨다 막 이러거든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그게 최대한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 그죠? 하루에 나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힘이 들어서 그래서 못하겠다. 그럼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 시간은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6시간 정도 해서 나는 못해. 이러면 공부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다시피 한 문제, 선택형 한 지문, 그죠? 사례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고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맞춘지 느껴봤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또 불합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에 접근하게 하려면은 막 힘들다 어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휴일날 나는 좀 쉬어야 된다, 뭐 일요일은 다 쉰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호강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불합격을 했으면은 일요일도 없어요. 일요일날 오히려 유도를 이번에는 많이 한다 그러면 일요일날 오히려 그 공부 일주일 동안 못한 거를 갖다가 제가 강제로 숙제를 내줘서라도 일요일날 그냥 하루 종일 막 2, 300문제 풀어와라 막 이렇게라도 유도를 해서 맞추고 빵꾸 안 나게끔 노력을 하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게 해야 돼요. 그죠? 힘들고 절실하고, 그죠?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 붙는 거지, 똑같이, 예년과 똑같이, 그냥 쉴 것이 다 쉬고, 천천히,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해가지고, 이번에, 각오를 다지시고, 그냥 학원에서 유도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면 붙는다, 이런 각오로.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거, 무조건 더 공부한다. 오히려 거꾸로. 그죠? 마인드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마인드만 바꿔놓으면 훨씬 합격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순환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강의도 하고 관리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숙제 내주고 그 다음날 시험도 맨날 볼 거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그 반들은요.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것도 다 첨삭 일일이 좀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단점 있으면 제거하고 장점 있으면 살리고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순환이 지금 그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마지막 그죠? 5순환 이렇게 되는데
일순환 때는 일단 모든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암기장 강의는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1월 달에 공부했던 게 싹 까먹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 회복시키려면, 회복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이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보통 학원은 이 암기장 강의, 다른 학원은 암기장 강의하면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판하고, 뭐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그냥 혼자 놔둔단 말이에요. 혼자 알아서 공부하게. 동강을 듣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왕좌왕 헤매다가 대충 빵꾸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첫 순환 때 암기장 할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선택형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작년에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도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민법 암기장은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 15회 정도 하면은 양이, 이번엔 좀 판을 늘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너무 책을 작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힘들다고 그래서 판을 늘려가지고 이걸로 15회 정도를 매일매일 강의를 할 거예요. 진도 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그 민법 선택형 500제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제공을 하고 동강을 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가는 진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암기장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집에서 얼른 복습하고 한 2-3시간 그 다음에 선택형 동강을 좀 그 해당 진도 보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판하고 이번에 개정판에 들어가는 그 최판하고 이제 개정판에 들어가는 건 추록으로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음날,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시험을 볼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그래서 특히 최판하고 최근에 나온 뭐 법전의 문제라든지 거기까지 보충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형에서 이때 완성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선택형 따로 혼자 언제 공부해요. 그냥 어찌어찌 되겠지. 아니면 사례나 기록을 안 하고 오직 선택형을 하는 학생도 많이 봤어요. 그 유니온 뭐 이런 거 체크해서 막 2000페이지짜리를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선택형만 잘 본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택형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실력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택형 자체도 개별 상담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점수가 좋아 안 좋고,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 또 숙제도 내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선택형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년에 이렇게 하면요, 이 선택형에서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100개 이상 120개, 130개 이렇게 맞는 학생들이, 작년 합격생들도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그 합격생들이랑 같이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게 해드릴 텐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잘만 하면 120개 목표로 해가지고, 물론 민사만 하면 70개니까 거의 55개 이상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하여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형 헌을 끝나면 이제 이순환이 들어가잖아요. 이순환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일단은 최판은 이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죠. 최판에서 뭐 무조건 이건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병행이 되는 게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례형을 하는데 사례형만 따로 이렇게 인시생이라든지 그런 관리반에서 하는 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형을 강의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엔 사례형을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거에서 점수를 올려야 돼요. 사례형에서. 그러려면 혼자 공부해서 사례형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례형 개정판 해가지고요, 이렇게 민법 기본 사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기본 사례에다가 작년까지 최근 기출 문제 하고 3개년 기출, 그 다음에 법전에부터 23년 작년 10월 거까지 거의 다 빠짐없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15회 정도 강의하면서 그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맨날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매일 시험. 그래서 아까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번 진도별 모의고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곧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100점짜리로 해가지고 100점짜리를 해가지고 매일 시험 보고 채점 보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첨삭을 해서 특히 사례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확 실력을,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올려놓고 그걸 기초로 사례형에서 실력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합격선에 제일 접근하는 게 이때 이 시기라고 봐요. 이 시기. 그래서 치열하게 사례 풀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CBT 답안지 작성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해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저 변호사 시험 1회부터 13회까지 기출문제만 이렇게 CBT 답안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은 이 교재도 제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CBT 답안 그대로 써와라. 그대로 워드 쳐와라. 이런 거를 숙제를 많이 내줄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은 20개 정도까지도 막 그냥 그대로 베껴서 써오고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CBT 답안 작성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례형과 그다음 답안 작성 연습, 그다음에 매일 시험을 봐가지고 그다음에 첨삭까지 해서 여기서 실력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매년 그 제가 강의반 관리반을 해보면요, 처음 공부하면은 100점 만점에 한 2, 30점을 맞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예, 이때 3월, 그러니까 4월, 5월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시험 보고 해가지고 60점대 이상을 확보를 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는 그 목표에 접근을 하는 건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게 접근, 이렇게 향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만 되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한 7월쯤 될 거예요. 7월이나 8월쯤. 그래서 사례형이 제일 중요하다. 이때 진짜 진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아주 지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주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주말도 여러분 논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공부한다. 알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다 보면 다 빵꾸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말을 이용해서 다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 힘들어서 못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을 해서 그거 직접 확인을 할 거예요. 제가 올해는. 그리고 빵꾸난 거 다 해왔냐 안 해왔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책 보고 확인하고 할 정도로 해서 강제를 시켜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죠? 그게 됐다고 그러면 주말 놀아도 되죠, 뭐. 빵꾸 안 났으면, 그죠? 근데 대부분 빵꾸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주말도 잘 활용한다. 이번에는 뭐 주말에 쉬고 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진하게 공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사례형도,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최근 기출 3년하고 법조사 3개년 정도까지는 거의 다 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사례형에서 도사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요, 바로 기록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형도 그 따로 단과반으로 특강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이렇게 종합반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사례형 못하는 것만큼이나 기록형도 못해요. 이거 대부분 175점 중에 100점은 뚝 떨어져 나가고 70점 근처 6, 70점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아무 공부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공부하면 이렇게 되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100점 이상 뭐 또 120점 이상 맞는다 그러면은 기록형에서 이렇게 하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년에도 근데 기록형도 이번에는 강의를 거기 한번에 나왔지만 10몇 회 정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강의 교재는요 이렇게 기록형 단기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 기록형으로 해서 나갈 텐데 책의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75점 전체를 하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민사법에서 가장 유명한 뭐 20대 난제 해가지고 뭐 매매 임대차 도구 뭐 대인건설 부당이득 뭐 말소등기 뭐 쭉 해가지고 개별 논점을 하나씩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매매는 매매만, 채취는 채취, 최대는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그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만 써보게. 그거만. 그럼 그게 합치면 종합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3, 4개씩 하고 그래서 한 7, 8회 목표를 그래서 저 강의 교재로 한 7, 8회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찬가지 100점짜리 시험을 볼 거예요. 이거. 단일 주제로. 뭐 전부금 문제라든지 추신금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 주제로 시험을 본 다음에 한 5회에서 6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75점짜리 종합 문제를 이것도 매일 시험을 봐서 이것도 기록형에서도 좀 도사가 되게끔, 물론 첨삭은 여러분들 개별 첨삭은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짜리와 175점짜리. 그래서 요거는 그 5, 6회 시험 보는 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그 시험 교보제가 법전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그죠 한 3개년 정도, 2개년 정도 법전협 문제를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거기서 많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그다음에 기록형도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관리반 이런 데서 뭐 스터디한다. 그게 별로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실력이 50점 정도 안 되는 분들끼리 그죠? 합쳐서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 기록형도 좀 요령만 알면 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령만 쓰는 요령. 그다음 물론 이 여기서 쌓은 그죠? 이 민사 실력이 기록형에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대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하고 그다음에 암기장은 계속 여기서 1회독하고 사례형 할 때도 무조건 암기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2회독하고 기록형 할 때 3회독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암기장을 막 따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뭐 사례형을 하나 풀었다 그러면 암기장이 어디다 그래서 색깔만 좀 다르게 표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택형 할 때 좀 이렇게 빨간 거로 표시해놨다. 그러면 사례형 할 때는 파란 걸로 그 해당 논점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뭐 기록형은 노란 걸로 표시해놨다. 그럼 중요 논점은요 이게 막 반복이 돼요. 이렇게 판례들이. 그럼 이런 건 그냥 안 읽어도 그대로 그냥 눈에 발라지니까 이런 거는 금방 공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암기장은 그냥 3회독을 하는 거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은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3순환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생기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순환 때는 이제 최종 정리반이 돼 있잖아요. 최종 정리. 최종 정리반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암기장 요거요. 암기장이 지금 3회독 된 암기장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것만 빨리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중요 문제를 빨리빨리 체크하는 그죠? 체크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올해 법전협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24년 법전협. 아무래도 법전협은 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 이제 재판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흡수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을.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한 4회독이 됐겠죠. 그죠? 암기장 4회독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시험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은 많이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그렇다고 뭐 선택형 한 번만 하느냐. 그렇진 않죠. 항상 옆에 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발이 좀 바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실력도 향상된 거를 자기 몸에 체화시키고 고정시켜야 되죠.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분명히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의 저기는 확실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순환이라는 것보다도 요게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 그죠? 12월 한 달 정도가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암기장이 단권에 대한 암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권에 대한 암기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막 시험장 들어갈 때 보면은 뭐 사례형도 가져갔다, 기록형도 가져갔다, 막 책 이만큼씩 가져갔고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에 정리된 암기장 하나만 가지고 시험 전날 그냥 뭐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똑같아요. 시험 전날 그죠? 맨 처음에 헌법 행정법이다. 그다음에 뭐 헌법 형소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전날 그죠? 전범위에서 중요한 출제 가능한 그 판례들 같은 거를 일독을 하는 거예요. 일독. 결국은 이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최종 일독을 한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독이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반만 보고 간다든지 뭐 3분의 1만 보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안 본 데서 나오면 아무래도 점수가 낮고 그렇게 되니까 떨어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최종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시험 전날 전범위를 일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민사법은 또 하루 쉬잖아요. 수요일 날 그죠? 그때 민법을 일독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출 확률이 상당히 높죠. 8, 90%는 된다고 봐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가장 합격에 근접하는 방법이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저랑 같이 공부한다면 서로 상호 협조하고 상호 노력을 해서 분명히 불합격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거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그죠?
이제 뭐 1%도 요인이 없게끔, 불합격의 요인이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 사법시험 4번째 만에 붙었는데 3번째까지 떨어질 때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하루 지내니까 어떻게든 빨리 붙어야 된다. 그런 일념만 가지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큼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런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좋은 그 길라잡이가 되고 잔소리꾼이 되고 그렇게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런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책은 저 뒤에다가 이제 팀장님이 좀 이렇게 놔드릴 테니까 한 번만 이렇게 보고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재에서는 뭐죠 이렇게 중요 교재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물론 구입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수적 교재들은 제가 웬만하면 제공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강의반이고 관리반이고 필요한 거는 저는 거의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나면은 그건 좋은데 그게 안 나면은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의 편의는 다 거의 다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그죠? 합격을 위해서 같이 그 목표를 거기를 잡아서 서로 그 같은 방향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고 강편 같은 거 다 여기서 해요. 물론 강의반은 위에 있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저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